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자폐나 ADHD나 기본적으로는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부모나 환경이 만들게 돼요. 부모가 가정교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엉뚱한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맞지 않는 교육을 억지로 시킴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나이에 너무 많은 과도한 양의 학습으로 아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미디어 학습들이나 휴대폰, TV 시청 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영유예요. 영유 자체도 원래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무슨 영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는 걔네들이 만든 말이고, 또 부모들이 쓰니까 하는 말이지,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이라고는 원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이 영유, 36개월 때부터 아이를 영유를 보내면은 뭐 나중에 대학을 가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36개월에부터 뭐 영어를 해가지고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도 뭐 서울대 뭐 서울대 의대, 하여튼 의대 종류죠. 거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내용이고, 그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멍청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대부분 멍청해져요. 또 인격 장애를 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뇌질환들이요. 어쨌든 간에 뭐 자기 자식을 뭐 실업대에 삼겠다는데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36개월의 아이를 영유를 보내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뭐 영어를 해야 되니, 뭐 또 수학도 아니지, 뭐 연산을 일부러 해야 되니, 아이가 뭐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높아야 되고, 어 가만히 착석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주의 집중력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아이가 영어를 한다고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 자체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외에 다른 거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고, 자 이제부터 영어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거에 관심도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36개월 이전에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 운해를 작살 내버리고 이제 영유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36개월 때부터 뭐 기저귀 차도 하던, 또 뭐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아이를 시키던 운해를 작살시킨 상태에서 영유를 들어가게 돼요. 영어는 잘하겠죠. 근데 요 다음에 제가 모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영어가 이제 한국어보다 더 높게 되면서 영어가 모국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영어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아이가 영유나 그 다음에 뭐 어머니가 영어를 조금 한다 싶으면은 어머니와 영유에서 대화하는 그거 빼고는 아이가 영어를 쓸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나와서 영어를 아이가 쓴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자폐예요. 요즘 유사 자폐 많이 생기는데, 그게 보통 과도한 책 읽기 그걸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영유 자체도 아이가 영어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과도한 언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자폐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니가 너무 공부 위주로 아이를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운해가 성장할 시기에 과도한 잔해 학습으로 아이가 유사 자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를 하는 아이들한테 유사자폐 증상이 나타나도 체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사자폐 증상이 보이면은 아이들이 뭐 쓸데없는 거에 대한 이런 과도한 집중을 보인다든지, 또 돌아다니면서 뭐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닌다든지, 본인이 읽은 책 그 문장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읊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사람들하고 눈 맞춤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우리나라 말로 아이들이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그런 자폐 증상을 보이던 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가 자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영어로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신기해 하면서 칭찬을 해요. 웃긴 거지. 아이가 유사자폐 증상을 영어로 보이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유사자폐 증상을 보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학교를 들어갈 정도 되면은 지능도 완전 떨어지고 아이가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자, 영어로 아이가 유사 자폐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 싶을 때 확인법이 있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이거를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아이가 한국말로 했다면은 어떤 증상일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가 그날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은 뭐 별것도 아닌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을 혼자 한국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거는 자폐든 아니든 옆에서 봐도 이상한 아이예요. 뭔가 문제가 있던 아이지. 근데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상황에 맞지 않는 장소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혼자 막 영어로 계속 듣는 사람이 엄청 떠든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그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들을 아이가 해요. 그러면은 유사 자폐 증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더 위험 단계예요. 유사 자폐가 나왔으면은 후천성으로 나온 거지. 어머님이 영어를 시켜서 나온 거니까. 이런 아이들은 더 고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 봤을 때 영어 한다고 좋아할 건 없고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아이가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뭐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자랑 삼아 막 얘기하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 아이가 얘기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번 해보고 아, 쟤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은 저 아이 잡혀 왔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부러워하거나 아우 쟤 대단하네. 아우 쟤 어느 유치원 다녔어? 막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 없고 가까운 병원을 소개를 시켜주시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리고 그런 어머니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아이가 자폐 증상이 왔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좀 정신 좀 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애들이 자폐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시기에 강제로 언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유사 자폐 보이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책 노출이나 아니면 미디어 노출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랑 다 합쳐져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아이가 영어를 유아 시기에 잘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했을 때 그런 아이들은 유사 자폐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한 내용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칠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조만간 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뇌로 설명을 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영어로도 유사자폐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그럴 때는 꼭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시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막 얘기하고 중얼중얼 거리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된 자폐 증상이 왔구나. 쟤는 더 위험한 애구나. 큰일 났구나. 저걸 보고 좋아하는 엄마들은 좀 위험한 엄마다. 저 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으로 영어 유사 자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음 달 안에 이 역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런 정신 질환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